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도롱이님께서 남겨주신 종목 오늘 제일 먼저 제가 신청을 해주셨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신청을 해주셔서요. SBB테크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시면서 남겨주셨는데 매수가가 좀 높긴 높아요. 51,200원이고요. 비중 20% 담으셨습니다. 네.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발 채택돼서 전망 듣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꼭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시면서 진단 신청하셨거든요. 너무 기네요. 맞아요. 네. SBB테크 지금 51,000원에서 좀 가지고 계신 지도 오래되셨고 종목은 또 계속해서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시청자님께서는 4만 원 중반대라도 오면 지금 그래도 손실 줄이고 매도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사님, SBB테크 우리 어떻게 하면 좀 살려드릴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 현재 뭐 제가 뭐 안 해도 뭐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 SBB테크가 있고 우리 SPG라는 회사가 있죠. 둘의 차이점은 이제 SPG 같은 경우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협동 로봇 쪽, 좀 약간 좀 큰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정밀하면서도 작은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SBB테크 같은 경우는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상장하기 전에도 이제 삼성에서 상당히 좀 많이 컨설팅을 받은 회사였어요. 그 정도로 삼성 쪽 그룹이랑 상당히 좀 끈끈한 관계가 있었던 회사였고, 그리고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에서도 상당히 맞춤 형태의 이제 감속기를, 그것도 짧은 기간, 보통 우리가 그 감속기를 발주를 넣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걸리지는 않아요. SPG가 좀 그렇거든요. SPG가 그러는데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발주를 넣게 되면 대략 한 2개월, 진짜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정도로 많이 해서 빠른 건데요? 거의 네, 절반이죠. 다른 데보다. 네, 그렇죠. 부지런하네요. 네, 부지런하죠. SBB테크가 그 정도로 맞춤형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잡아서 그런 감속기를 만들어서 납품을 해준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는 뭐 로봇들이, 큰 로봇들이 아무래도 뭐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많이들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 못지않게 작은 로봇들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서비스 쪽 로봇을 보게 되면 뭐 바리스타 로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서빙 로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로봇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로봇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좀 그런 뭐 협동 로봇이라든가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는 작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만들어내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감속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에 있는 회사들이 더 뭐라 해야 되나 더 일찍 그 부분을 개화시켰고 발전시켰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인 SBB테크이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도 과거에도 뭐 이 회사에 대해서 분석도 많이 해봤지만 지금 당장의 어떤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터닝 포인트가 아직은 뭐 그렇게 뭐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뭔가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두산 로보틱스만 하더라도 아직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 쪽으로는 거의 우리나라 탑픽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로봇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본의 탑 10 안에 유일하게 국내 기업 중에 들어가는 회사가 두산 로보틱스라는 회사예요. 그 정도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여러 종류의 로봇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감속기는 로봇 산업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감속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두산 로보틱스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아직까지 플러스로 전환을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투자가 확대되는 부분이고 손익분기점이 넘기기 위해서는 아직은 좀 시장이 좀 성장을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BB테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은 우리가 좀 기다려 줄 수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리고, 물론 51,00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현재 36,900원 오늘 2.2% 올라가지고 3만 원대에 지금 머물러는 있지만 이 부분들을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지금 비중이 20%를 하셨으니까 앞으로의 미래 성장
가치로 봤을 때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셔가지고 매수 단가를 낮춰보시는 것도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를 지금 바로 해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네. 지금 현재 오늘도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뭐 수급이 잘 형성이 좀 되고 있는 흐름들이에요. 물론 아직까지는 뭐 지금 뭐 기관 쪽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뭐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일정한 뭐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온다는 느낌이 좀 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네.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2천억대 초반이에요. 동사가. 근데 앞으로 미래의 가치를 본다면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적어도 동사가 미래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시가총액이 그래도 5천억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더블 이상은 좀 시가총액이 형성돼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SBB테크에 대해서는 저는 중장기 관점으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절대 이 종목은 뭐 단기적으로 쇼부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충분히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겠다면 저는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 매력은 분명히 있고 네. 실적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개선될 거고 네. 그 부분도 또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은 필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이시라면 추가 매수. 하지만 단기적으로 뭔가 변화를 원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X라고 말씀드립니다. 단기 그러면 목표가까지만 단기를 좀 빠져나온다면 어디까지 보세요? 반등 목표가? 저는 이번 1월 달에 잠깐 반짝 4만 원 위로 좀 올라왔었거든요. 네네. 네. 거기까지는 뭐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BB테크에 대해서 이사님께서는 중장기 투자를 조금 더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주가도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셨고요. 따라서 추가 매수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한번 믿고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